안녕하세요. 한국실용무용교육협회 부회장 문병순입니다. 오늘은 실용무용, 특히 스트릿 댄스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역사 프로젝트 스트릿 댄스를 말하다. 그 중에 첫 번째 구슬체록으로 파핀 현주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실용무용 역사의 귀중한 증언 그리고 역사 기록을 하는 자리로 오늘 구슬체록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파핀 현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본명은 남현준, 서울 출생, 그리고 98년도에 영턱스 클럽의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수 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95년도 서태지와 아이들 이준호 씨의 발탁으로 스트릿 댄스,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백업 댄서라고 하죠. 네, 그 백댄서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27년쯤?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프로로서 활동한 시간을 빼고 시작을 한 걸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춤을 췄으니까 아주 긴 시간 춤을 추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팝핀 춤을 추고 있는 현주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한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춤과 그리고 박남정 형님의 이 기억 니은 춤, 그리고 김한선 선배님 등등의 대한민국 댄스 가수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춤을 보고 와,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춤을 추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건 뭐 장르를 떠나서 이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이클 잭슨. 예, 이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뭐 춤적인 거,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죠. 근데 저는 마이클 잭슨이라 얘기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선배님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현진영 선배님도 계셨고, 박나전 선배님도 계셨고,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등등의 클론의 원래형도 그렇고, 예, 그런 선배님들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네, 처음에는 독학으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이제 TV를 보고 마이클 잭슨의 움직임을 보고 그 문워크 스텝이라든가 혹은 TV에 나와서 어떤 저보다 선배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움직였었던 이런 웨이브 춤들, 이런 웨이브 춤들을 보고 그냥 어머니의 화장대를 보고 따라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95년도에 이준호 선배님을 이제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고, 이준호 선배님을 만나서 준호 형이 많은 기본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춤을 출 때 어떠한 동작과 또 다리 넓이, 보폭이라든가 무대에서 관객과의 어떤 소통이 중요한지, 음악을 듣는 법, 음악의 장르 등의 그런 걸 많이 배웠고, 그 뒤에 99년도에 일본에 가서 일본 댄서 카즈, 오지, 고리, 오즈, 테츠, 체리 등의 댄서를 통해서 어떤 게 올드스쿨 춤이고 어떤 게 미들스쿨이고 뉴스쿨이고, 그러니까 춤의 이제 시대별 장르 그리고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배우게 됐습니다. 스트릿 댄스에서 얘기할 수 있는 팝핑 춤, 그리고 락킹 춤, 비보이 춤, 이런 춤들의 역사와 기본적인 거를 배웠고, 또 99년도 동시에 그 동시대 때 대한민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죠. 월드 힙합 페스티벌. 네, 월드 힙합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파핑 피트와 위글스가 심사위원으로 왔었어요. 네, 그 당시 때 이제 그런 락스테이 크루, 진짜 정통 비보이 크루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춤을 배우게 됐고, 전부터 췄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파핑이라는 춤을 췄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 춤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마임이라고 하는 판토마임, 웨이브 춤 등등을 췄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춤이 파핑인 줄 몰랐죠. 그 당시에 저희가 불렀을 때는 그냥 갓기춤, 꺾기춤, 뭐 로보트 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5년도 이후에 이제 99년도에 정식적으로 일본에서 그런 이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게 파핑 춤이다, 그리고 파핑엔 이런 장르가 있다, 여러 가지의 좀 더 체계화되어 있고 정립이 되어 있는 춤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미스터 위글스. 미스터 위글스. 네, 미스터 위글스. 미스터 위글스의 춤을 98년도에 비디오를 통해서 봤었는데, 정말 전 맨 처음에 테이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테이프가 왜 이렇게 끊어지지? 사람이 나가서 이게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피는 이 춤을 추는데 그 당시에는 저게 어떻게 돼? 그리고 가슴팝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슴팝을 가슴을 내밀지 않고 근육을 써서 이렇게 가슴을 튀기는데 근육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보디빌더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렇게 우통을 상의를 탈의하고 이제 춤을 추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던 그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동작들, 심지어 말하는 톤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까지 다 똑같이 따라했었어요. 나는 진짜 한국의 미스터 윌스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힙합의 4대 요소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그래피티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98년도 12월 달쯤에 이준호 씨가 전문 댄스 팀을 만들 거다라는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고릴라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피플크루가 이제 데뷔를 해서 많은 이슈를 만들고 또 피플크루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대중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는 저보다 선배였었던 준호 형 때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뭐 허경필 단장님, 이준호 선배님이 항상 나중에는 이렇게 전문 우리도 뭐 미국에 있는 락스테리 크루 같이 뭐 NIC 그 뭐 뉴욕 브레이커스 같이 그런 전문적으로 비보이라는 팀을 우리 옛날에 스파크 같이 만들어서 후배 육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피플 크루가 나온 걸 보고 오케이 그럼 나도 만들어서 활동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고릴라 댄스 팀을 만드셨죠.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 다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댄스 팀을 만들 건데 한 20명 정도 되는 크루로 만들 거고 1기 멤버들은 이렇게 짜려고 한다 해서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막내로 들어왔어요. 저는 막내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름을 어떤 걸로 할까라고 이제 준호 형께서 여쭤보셔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가 났어요. 뭐 다이나믹, 뭐 파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뭐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준호 형께서 야 고릴라 어떠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들 웬 고릴라요 형 이랬는데 동물원도 아니고 그런데 다 생각이 있으신 게 봐봐 고릴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지가 쉽잖아. 동물이 딱 연상되지. 그러면 마크를 만들기도 쉬울 거야. 두 번째, 니네들이 움직임을 보고 고릴라의 움직임을 연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름을 갖다 붙이기나 혹은 프로모션하기 얼마 좋냐. 동물적인 움직임 그리고 본성적인 감각 뭐 고릴라가 갖고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리고 굉장히 사람 같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신비로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다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당시엔 그래도 준호 형 말씀이니까 했는데 진짜 댄스팀 고릴라라는 게 입에 착착 감기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잘 했었고 그때는 스탠딩 하는 친구들 7명, 8명 정도와 함께 13명의 비보이 익스프레션 크루가 함께 만들어졌는데 익스프레션 크루가 더 이상 같이 활동을 못하는 것 때문에 스탠딩 하는 친구들과 익스프레션 중에 몇 명이 모여서 정예 부대 5명 저, 남아영, 휘동이, 상민이, 우재 이 5명이 고릴라의 이제 정식적인 창단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이 댄서들의 예명을 짓는 예를 보면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브레이크 댄스 영화 브레이킹을 보면은 거기에 나온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모든 스트리트 댄서는 스트리트 댄서의 닉네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켈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스페셜 K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 댄서 네임을 짓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그 숙제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다들 막 어떤 이름도 왔냐면 휘동이가 좀 하이동 씨가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그 약간 뭐 부티가 나는 스타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세바스찬 어떨까 이랬거든요. 비보이 세바스찬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귀족의 이름까지 빌려와서 막 이름을 장명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팝핑이라는 춤을 제일 좋아했고 그 당시에는 뭐 각기 소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팝핑을 정말 많이 추고 다녔었기 때문에 나는 고릴라에서 팝핑 춤을 추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고릴라 팝핀 제 이름 남현준을 붙였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긴 이름이 생겼었죠. 고릴라 팝핀 남현준이다. 근데 이제 그 예명이 자꾸 불려지게 되면서 단순화되고 정리가 되면서 이제 고릴라
날아가고 예, 팝핀도 이제 이름 성은 날아가고 이제 팝핀 현준으로 이름이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춤을 추면 맨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야 남현준이 나왔다 남현준 뭐 남현준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남현준 씨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고릴라 댄스팀이 인기가 많아지고 고릴라 댄스팀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고릴라 팀에 남현준 왔어. 야 고릴라 팀에 팝핑 하는 사람 왔어. 야 고릴라 팀에 팝핑 하는 그 저 사람 춤이 팝핑 춤이래. 이러면서 제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됨으로써 고릴라 팝핑 남현준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불러주게 된 거죠. 근데 닉네임은 거의 다 그렇게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날 그렇게 불러줘서. 왜냐면 별명이고 예명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길었던 고릴라 크루 팝핀 남현준에서 팝핀 현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고 났더니 어르신들이 어디 남신가, 어디 팝신가, 뭐 어디 팝신가 이렇게 저한테 자네는 어디 팝신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름보다 더 유명한 예명이. 처음에 이 그 씬을 만드셨었던 두 분, 김규태 씨, 이성문 씨, 이 두 선배님, 김규태, 이성문 선생님을 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스트릿 댄스의 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보이 크루, 그 댄스 팀 이 자체를 만드신 거거든요. 스파크 팀하고. 그렇죠. LITC, UCDC, 스파크 이런 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스파크 댄스 팀을 통해서 이준호, 박남정, 현진영 등의 많은 당대 스타들이 배출되게 되고요. 그분들이 지금의 춤추고 있는 저 혹은 다른 여러 댄서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 뿌리는 김규태, 이성문 이 두 분, 이 양대 산맥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용무용 역사상 첫 번째 시초가 되는 이 형님들, 김규태 형님과 이성문 형님을 꼭 넣기를 희망해요. 우리나라 이제 댄스 팀의 그런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말 시조세죠. 예. 그리고 이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분들이 그 불모지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에 많은 거를 만드셨어요. 1980년대 초반에는 춤추는 청춘대학이라는,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당시 때 스텝업이에요. 네, 대학교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뭐 영화에 춤이 나와요. 예, 스트릿 댄스가. 그런 춤을, 그런 영화를, 그런 컨텐츠를 그 당시에 다 제작했을 때 스파크의 이성문 형님, 뭐 김규태 형님 이런 분들이 함께 그걸 다 만들으셨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영감을 하나씩 심어주는 선생님들, 새로운 장르, 그 사람이 민요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민요에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건 스트릿 댄스인데 왜 민요에다 하려고 그래? 스트릿 댄스 민요에 치는 게 아니잖아 하고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